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혼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외로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성찰을 통해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위인들의 지혜로운 명언을 통해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 강하고 독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개의 챕터를 통해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놀라운 힘과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삽사인 위대한 명언 챌린지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아인슈타인이 이 말을 한 것은 1955년 프린스턴 대학에서의 마지막 강연에서였습니다. 그는 평생 혼자만의 사색을 통해 상대성 이론이라는 인류 최고의 발견을 해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메시지를 주고받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창조와 혁신은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에서 탄생합니다. 한국의 한 대기업 CEO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혼자만의 작업실에서 모나리자를 그렸고 베토벤도 산책을 하며 혼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떠올렸습니다. 모차르트는 혼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때 가장 영감이 넘쳤다고 고백했고 빈센트 반 고흐는 외로운 밤에 그린 그림들이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30% 낮고 창의적 사고 능력이 40% 높다고 합니다. 또한 MIT의 연구진은 혼자만의 시간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더 깊은 사고와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도 일주일에 3번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25% 향상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일 대학의 연구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평균 7년 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천재성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자 수잔 케인 박사도 내향적 사고의 힘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창의성과 깊은 사고를 키우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진정한 행복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자아실현과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소음과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느끼지만
사실 진정한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만날 수 있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더 명확한 사고와 강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에 쫓겨 살며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을 끄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생각에 집중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걸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혼자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느껴보세요.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서는 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자신에게 의존하라.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에머슨이 이 말을 한 것은 1841년 자립이라는 에세이에서였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의 관습과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머슨은 평생에 걸쳐 개인의 독립성과 자유의지를 옹호했으며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고 자존감이 낮다고 합니다. 반면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도 최근 인터뷰에서 타인의 좋아요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의 한 30대 직장인은 승진을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보며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행사에 참석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이 싫어하는 술자리에도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고 과감히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말렸지만 지금은 자신만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 때는 항상 불안했는데 자신만의 길을 걸으니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당시 사회의 통념을 거스르며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갈릴레이는 모든 사람이 지구가 중심이라고 믿을 때 지구가 돈다고 주장했고 그로 인해 종교 재판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제품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아이폰을 개발했고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코코 사넬은 여성은 코르셋을 착용해야 한다는 당시의 통념을 깨고 자유롭고 편안한 여성복을 디자인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대학을 중퇴하고 컴퓨터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결국 세계 최고의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UCLA의 연구진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보다 50%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더 강하고 창의적 사고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5% 낮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옥스퍼드 대학의 심리학과에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헤르만 헤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취약성의 힘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애들러는 개인 심리학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보다는 자신만의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이 빈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맺으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두려워서 포기했던 꿈이 있으신가요? 매일 한 가지씩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결정에도 적용해 보세요. 소셜미디어 확인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하고 그 시간을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탐구하는 데 사용해 보세요. 지금 당장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미루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서는 고독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고독한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니체가 이 말을 한 것은 1880년대 스위스 알프스에서 홀로 사색하며 철학적 통찰을 얻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고독을 통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와 같은 불멸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니체에게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 만나는 신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고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니체는 고독을 가장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상태로 여겼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독은 창의성과 자기 성찰 능력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고독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영향 없이 순수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고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며 다양한 미디어가 우리의 생각을 점유합니다. 하지만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런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젊은 예술가는 도쿄의 번잡함을 떠나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막함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점차 자연의 소리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숨어 있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은 이전보다 훨씬 깊이 있고 독창적이 되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독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혼자 있을 때만 진정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위인들이 고독한 시간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부처는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명상하며 깨달음을 얻었고 예수는 광야에서 40일간 혼자 기도하며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수 근처에서 2년간 혼자 살며 월든이라는 명작을 썼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혼자 사색하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홀로 관찰하며 진화론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고독한 시간을 통해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독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사람들이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또한 런던 대학의 연구진은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깊은 사고를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과학과에서는 고독한 시간이 뇌의 해마 부분을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시카고 대학의 연구팀은 일주일에 4시간 이상 고독한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창의성 지수가 45% 높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현대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 박사는 사회적 뇌에서 고독한 시간이 뇌의 기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다니엘 시겔 박사는 마음의 뇌에서 고독한 시간이 뇌의 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UCLA의 댄 시겔 교수는 정기적인 고독 시간이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소음과 방해 요소들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명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독한 시간은 감정을 정리하고 내적 평화를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분노, 슬픔, 기쁨, 불안 등의 다양한 감정들이 뒤섞인 채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쌓여만 갑니다. 하지만 고독한 시간을 통해 억압된 감정들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또한 우리에게 깊은 자기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독한 시간이 불편하고 견디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시나요? 앞으로 3일 동안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과 감사한 마음이 든 순간들을 기록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를 통해 고독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30분씩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시간에는 어떤 디지털 기기도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말에 혼자 자연 속을 걸으며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고독한 이 순간이 주는 평안함을 느껴보세요. 다음에서는 독립적 사고의 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다르게 생각하라. 왜냐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잡스가 이 철학을 강조한 것은 1997년 애플의 광고 캠페인 싱 디프런트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애플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 있었지만 이 독립적 사고를 바탕으로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이라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연이어 출시하며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잡스는 평생에 걸쳐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우리가 보여주기 전까지는 말이다 라고 말하며 기존의 시장 조사나 소비자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독립적 사고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립적 사고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능력입니다. 이는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며 기존의 관습이나 통념의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의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모든 사람이 대기업 취업을 꿈꿀 때 오히려 작은 틈새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노인들을 위한 간단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할 리 없다며 만류했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노인 복지관을 찾아가 노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독립적 사고는 성공으로 이어졌고 현재 그 앱은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혁신가들은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사고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모든 사람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을 때 태양이 중심이라고 주장했고, 찰스 다윈은 창조론이 지배적일 때 진화론을 제시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가스등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 전구를 발명했고, 라이트 형제는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없다는 통념을 깨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마리 키리는 여성이 과학자가 될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여성이 되었으며, 넬슨 만델라는 흑백 차별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대의 평등을 외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당시의 상식을 뒤집는 독립적 사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MIT의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보다 60% 높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서는 독립적 사고를 가진 리더들이 이끄는 팀이 더 혁신적인 성과를 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디자인 스쿨에서는 독립적 사고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졸업 후 창업 성공률이 3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연구진은 독립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모든 진리는 3단계를 거친다. 첫째는 조롱당하고, 둘째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셋째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박사는 오리지널스에서 독창적 사고가 개인과 조직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테레사 아마빌 교수는 창의성의 심리학에서 독립적 사고가 창의성의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예일 대학의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는 성공적 지능에서 분석적 사고, 창의적 사고, 실용적 사고 중에서도 창의적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적 사고를 기르면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존의 해결책에 의존하지 않고 창의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핵심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 찾아옵니다. 독립적 사고는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을 갖게 됩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10분씩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남들의 조언이나 일반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독립적 사고의 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씩 일반적인 상식에 의문을 제기해 보세요. 왜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뉴스나 정보를 접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해 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한 가지 관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의문을 가져볼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서는 진정한 자립정신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클린이 이 철학을 실천한 것은
18세기 아메리카에서 인쇄업자로 시작해 과학자, 정치가, 외교관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였습니다. 그는 어떤 분야에서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프랭클린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독학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았고 전기의 원리를 발견하고 피레침을 발명했으며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에도 참여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자립정신의 완벽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립정신은 단순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정신적 자세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립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남을 탓하거나 외부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미국의 한 젊은 여성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없었고 장학금을 받기에는 성적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공부하며 스스로 전문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다. 하지만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했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5년 후 그녀는 자신만의 IT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립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립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운 것이 인생 최고의 자산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모두 강한 자립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여 미디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에서 홀로 미국으로 건너와 자수성가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만들어냈습니다. 워렌 버핏은 11살부터 신문 배달을 하며 돈을 모았고 스스로 투자를 공부해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J.K. 롤링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카페에서 해리포터를 썼고 여러 출판사에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아 결국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을 일궈냈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립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목표 달성률이 70%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회복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은 자기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성취감을 느낀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일 대학의 심리학과에서는 자립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우울증 발병률이 50%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UCLA의 연구팀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면역력도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에서는 자립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평균 소득이 40%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는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의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진정한 행복에서 자기 효능감과 자립정신이 행복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캐럴 드웩 교수는 성장 마인드셋에서 자립정신과 성장 마인드셋의 상관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댄 길버트 교수는 행복의 가설에서 자립정신이 장기적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자립정신을 기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과 가치관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변화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지만 자립정신을 가진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정신은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자신감을 선사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어떤 도전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게 만듭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립정신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천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취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도전으로 확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혼자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고 점차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보는 것까지 도전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자립정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하나씩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집안 수리부터 새로운 취미 습득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월 하나씩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조언보다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목표에 도달해 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 중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명의 위대한 인물들의 지혜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왜 혼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자유로운 사색, 에머슨의 독립적 정신, 니체의 고독한 성찰, 잡스의 차별화된 사고, 그리고 프랭클린의 자립정신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로 기결됩니다. 진정한 힘은 혼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소음과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독립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독을 통해 내면의 강인함을 기르고 독립적 사고로 차별화된 인생을 만들어가며 자립정신으로 진정한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발전은 혼자만의 시간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평생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면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일기 쓰기부터 시작해서 목표 설정하기, 그리고 매일 새로운 도전하기까지 모든 실천 과제를 꾸준히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나 깨달은 점들을 삽사인 위대한 명언 챌린지 해시태그와 함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구독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주에는 리더십에 관한 위대한 명언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리더십 역시 혼자서 길러지는 능력이며 오늘 배운 내용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혼자서도 당당하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며 자립적인 사람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 혼자만의 시간이 여러분을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고 즐기는 법을 배워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